이제 행성들이 태양주를 어떤 방정식에 따라서 타원 운동을 하는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방정식 이용해야 되겠죠. 뉴턴 운동 방정식 중에서 R 성분 방정식이 있는데 이 R 성분 방정식을 가지고 궤도 미분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R 성분 방정식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독립변수가 t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과 또 하나 가운동량 보존하는 거,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죠. 둘을 따로따로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t를 소거하면 그러면 궤도 방정식이 나오는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이 방정식을 바로 궤도 미분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립변수 t를 바로 소거하고 무엇과 무엇, r과 세타 사이를 연결하는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먼저 r을 그대로 놔두면 다루기가 힘드니까 변수 치환을 하겠습니다. r 대신에 r의 역수인 q를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r을 q분의 1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q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구하는 r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취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그 r을 t로 두 번 미분하는 게 어떤 형태로 되냐면, 우리 그렇게 만들 때 우리 뭘 이용하냐면 가운동량 보존을 이용할 텐데 우리 dt분의 d세타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이 dt분의 d세타는 뭐가 됩니까? u분의 l 하고서 r제곱분의 1인데 r제곱분의 1이 q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r을 한번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q분의 1을 미분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q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q제곱분의 1 하고서 dt분의 dq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고치냐면 d세타로 나누고 곱해줍니다. 그래서 나누고 곱해주면 여기 dt분의 d세타가 나오는데, 이 dt분의 d세타는 우리 뭘 알고 있어요? 미분의 L q제곱이죠. 이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dt분의 dr이 어떤 형태로 됩니까?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d세타분의 dq와 dq로 그냥 t에 대한 미분이 세타에 대한 미분으로 바뀌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는 q제곱하고 여기는 q제곱이 상쇄돼서 뭐만 남습니까? 간단하게 마이너스 미분의 L d세타분의 dq 이렇게 됩니다. 이때 환산질량 μ나 가운동량 L은 어때요? 안 변하는 상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놓고서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자, dt분의 d제곱분의 d제곱 r 할 것 같으면 자, 요걸 미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dt분의 dr 한 거를 자, dt분의 dr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만드냐면 저 dt분의 d를 d세타분의 d 하고서 다시 d세타분의 dt분의 d세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놈을 어때요? 다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미분의 L 하고서 d세타 제곱분의 d제곱 q가 되고서 나머지 미분의 L q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dt 제곱분의 d제곱 r이 d세타 제곱분의 d제곱 q 이렇게 됐죠. 이걸 정리하면 이 모양은 아주 간단하게 마이너스 뮤 제곱분의 l 제곱 q 제곱 하고서 d세타 제곱분의 d제곱 q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 요 dt 제곱분의 d제곱 r 여기 있죠. 이거 집어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dt분의 d세타는 이미 집어넣어졌죠. 그래서 자, 이놈이 뭘 이용하냐면 r은 q분의 1 그다음에 d세타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집어넣기만 합니다. 그래서 집어넣기만 하면 맨 좌변은 r제곱분의 1이 q제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에 뮤 제곱이 있는 요 뮤만 하나 없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뭘 이용하냐면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dt분의 d세타에 제곱했습니다. 앞에다 r하고 뮤를 곱했죠. 그래서 딱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어떤 방정식입니까? 이거 이렇게 볼 것 같으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저기도 q제곱이 있고 여기도 q제곱이 있고 여기는 q3승이니까 q제곱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이 됐는데 이 식은 무슨 식이에요? 네, q가 이제 종속변수입니다. 있는 종속변수는 다 좌변으로 보냈어요. 독립변수는 뭐예요? 세타지요. 우변은 독립변수
종속 변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종속 변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건 그냥 상수죠. 우변 상수. 그래서 이 식은 무슨 식이냐면 개수가 저 앞에 좌변의 개수가 상수죠. 상수 개수입니다. 상수 개수. 그다음에 이 우변이 0이면 비제차인데 이 경우는 어떠냐? 제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수 개수 비제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상수 개수 제차 방정식 푸는 거 있죠. 자, 비제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비제차 방정식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간단하게 놀 게 있어요.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요건 바로 뭐하고 같으냐면 이 식의 풀이는 행성궤도 모양을 이제 이 식을 풀면 행성궤도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저기 R0하고 똑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요거의 역수가 바로 R0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Q0분의 1이 되니까 이 식을 우리 간단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0는 이건 상수예요. 그래서 요 식, 아주 간단해 보이는 요 식이 이 식을 풀면 바로 행성의 궤도 방정식을 이 식의 풀이가 알려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제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제차, 상수계수 비제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때의 풀이가 Q 세타라고 하면 독립변수가 세타죠. 풀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P라고 한 것은 특수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particular solution.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제차해다, 제차 방정식해다, homogeneous solu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particular solution은 뭐냐면 비제차 방정식에서 우변 Q0가 나오도록 특별히 만들어주는 Q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비제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파티큘러 솔루션을 푸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Q0짜리, 저 비제차 우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 있는데 저 QP에다가 뭘 대입하면 Q0가 나오겠습니까? 뭘 대입하면 되냐면 바로 Q0를 대입하면 됩니다. Q0를 대입하면 이거 상수니까 첫 번째 항은 0 돼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Q0에서 만족하지요.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렇게 그 방정식마다 비제차 방정식의 우변을 재현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차 방정식의 풀이 이건 뭐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것을 저 우변을 0으로 만든 식의 풀이입니다. 비제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풀이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비제차 방정식이 있으면 특별히 삼각함수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 식하고 저 식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뭡니까? x 대신에 q가 있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메가 제곱 대신에 저기 뭐가 있습니까? 1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놈의 풀이는 2 코사인 세타 오메가 t 빼기 파이였는데 이때 2하고 파이가 상수입니다. 근데 요 오메가 제곱이 1이니까 이놈의 풀이는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 상수 a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세타 대신에 오메가가 1이니까 여기 1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제차 방정식을 비제차 방정식의 풀이를 제차 방정식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바로 구했습니다. 이제 두 상수 a하고 파이 이건 무엇으로 구해집니까? 네, 이때 독립변수가 세타니까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경계 조건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를 썼는데 구했어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Q0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인데 이때 경계 조건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포텐셜 방법으로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풀이를, 자, 이 풀이를 다시 Q가 뭐였습니까? R분의 1이었죠. R분의 1로 바꿔 써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Q는 R분의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QP는 Q0니까 그건 R0분의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QH는 A 코사인 세타 구했죠.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더니 우리 앞에서 포텐셜 방법으로 할 때 타원 궤도가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삐뚤어했지만 우리 저기서 똑바른 축을 X축으로 딱 하겠어요. 그러면 R1은 언제일 때의 거리입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 R1은 세타가 제로일 때죠. 그래서 R1은 세타가 제로일 때입니다. 그
그다음에 R2는 R1 프라임은 언제일 때입니까? 막 이렇게 지난번에 구했는데 R1 프라임은 세타가 파일 때죠. 이런 경계 조건을 대입할 것 같으면 A하고 파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경계 조건을 대입합니다. 두 상수 A와 파이를 경계 조건으로 구할 텐데 세타는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제로를 대입했더니 세타에 제로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이 나왔죠. 이놈이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 포텐셜 방법으로 구한 거하고 같아요.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세타를 파이라고 딱 놓겠어요. 자, 그러면 이놈은 뭐가 됩니까? 저기다 파이를 대입하면 이게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죠. 이놈이 뭐하고 같습니까? 포텐셜 방법으로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있는 거하고 같죠. 자, 이 둘을 가지고 이 두 식을 가지고 무엇을 구합니까? A하고 파이를 구할 텐데 무엇을 이용하냐면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A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는 그냥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요건 코사인 파이고 요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이렇게 대입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둘을 나눕니다. 둘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파이는 1이 딱 나오는데 코사인 파이가 1이려면 얼마야 됩니까? 파이는 0도여야 되죠. 네, 0도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는 0도를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럼 이게 1이 되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됐습니까? R0분의 1이 있고, 여기서 R0분의 1이 있고, A가 바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 딱 구했습니다. A 값을 구했어요. 이걸 4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원식에 대입하면 우리 타원궤도 방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원궤도 방정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궤도 방정식 이렇게 한 데다가 우리 모르는 게 A하고 파이였습니다. 아니까 이제 대입합니다. 대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입했더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행성의 방정식, 타원궤도 방정식입니다. R과 세타 사이에 R0는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R0는 만일력 상수의 개수와 그다음에 각운동량과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로 구해지죠. 이 두 번째 장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와 각운동량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8강은 회전운동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물리량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는데 이 회전운동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원운동, 구심력을 받고 움직이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성이 타원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무엇을 이용해서 행성들이 받는 힘이 만유인력이 중심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중심력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과 행성 두 물질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은 항상 중심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걸 이용해서 우리 행성들의 타원궤도 방정식을 이제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회전운동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었냐면 물체가 크기를 가지면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은 우리 그 운동을 어떻게 나누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까? 병지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나누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운동을 기술할 때 새로운 물리량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 회전운동을 설명하는 법칙들은 따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지운동에서 알고 있던 법칙들이 그대로 다 성립하고 그때 무엇만 하면 되겠어요? 병지운동에 해당하는 물리량과 회전운동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서로 번역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8강 끝나고 그 다음에는 크기를 갖는 물체 운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크기를 갖는 물체 중에서도 이상적인 크기를 갖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강체인데 우리 다음 9강에서는 강체 운동을